유럽 최대 125cm 성장, 40일이면 다 성장하는 나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는 나무이자 오랜 시간 속에서 드물게 꽃이 피는 나무, 21세기 각광받는 첨단 바이오 자원. 과연 이 나무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나무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고된 모양새, 속을 비우고도 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그런 탓에 예로부터 선비들의 절개와 강직함을 상징하기도 했던 대나무.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지조를 지킨다는 의미를 품고 있기에 사분자의 하나로 칭송받아왔다. 이러한 대나무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담양. 대나무를 이야기할 때 담양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안 되듯, 담양은 한국의 축향, 대나무의 본고장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600여 공직자 가족 여러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대화를 갖게 돼서 아주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이제 2015년 세계 대나무 박람회, 그리고 메타세콰이아 가로수길에 들어선 이 프로방스 마을을 보셨습니다. 영상에 굉장히 남아있을 건데 제가 또 올라와서 딱딱한 얘기 영 재미없는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한테 대단히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그 사회가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시기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만 한다. 별로 좋은 얘기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쌓아온 그 군정의 결과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아주 우리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사실은 제가 올라와서 강의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함께 직무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각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각 실과에서 우리 담당 한 분씩 정해가지고 올라오셔서 서로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군정에 우리 담양이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시는 결과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도 최근에 친환경 인증 취소 상황을 맞이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 단계 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이 도약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친환경 이 광역단지를 또 열심히 뛰어서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담양도 자연순환형 농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담양 쌀이 그동안의 전남 10대 브랜드, 전국의 12대 브랜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가능성을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양 쌀이 전국의 12대 브랜드는 못 들어갔지만은 20위는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쌀의 브랜드가 한 1,300종류 정도가 생산이 되는데 20위 들어온 것도 대단하죠.
그때 1차 평가와 2차 평가가 있는데 1차 평가에서 68점, 2차 평가에서는 97점이었습니다. 97점 맞나요? 97점. 97점이면 12대 브랜드의 3위가 되는 겁니다. 3위가. 1차 전반기에 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 RPC의 시스템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하면 충분히 전국 12대 브랜드에 들어갈 수 있다. 농업 분야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가능성과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육 분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담양이 우리가 농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한 3가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국 농어촌 군수 협의회에서도 정부 인수위원회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농촌의 문제가 첫째는 소득이 불안전하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교육이 불안전하다, 교육 문제다. 세 번째는 도시와 비교해서 문화적 혜택이라든지 자연적인 삶의 질은 높지만은 이런 도시에 있어서 도시민이 공유하는 문화적 삶의 질은 아직은 낮다. 뭐 이러한 것들이 이 농촌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미국이나 러시아의 그 공간적으로 국가가 큰 이 농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대도시에서 농촌 접근하는 것이 30분에서 1시간 걸립니다.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만 바로 쓰면 농촌은 우리가 가장 살고자 하는 그런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투자해야 되는가 봐요. 우리가 과거에 한 5, 6억 투자했던 것을 우리가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지금은 거의 한 30억 수준 이렇게 투자가 됩니다만은 괄무할반한 성과를 교육계에서 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그런 지원 체제를 충분히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가 이 전라남도에서 담양이 1위였어요. 학력 수준도 과거에 15위, 14위에서 2위, 4위까지 이렇게 끌어올렸어요. 몇 개 중학교는 전국의 상위 랭킹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매년 30명씩 빠져나갔던 학생들이 작년에는 9명, 금년에는 8명 가고 7명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분은 전라북도로 사정상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금년은 제로점이었습니다. 아마 공교육에 그만큼 신뢰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몇 년 후면 우리가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저도 기억에 생생합니다만은 민선 3기 제가 2년도에 민선 3기 때 취임했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광주 시민들이 담양에다 뭐가 꿈이었느냐. 담양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담양에 가족묘 하나 쓰는 거, 가족묘자리 하나 만드는 거.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장 묘가 많은 군이 우리 담양군이 됐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묘가 가장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10년 후에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그건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광주 시민들이 담양에 전원주택 한 채 갖는 게 꿈으로 변했어요. 여러분이 그 희망을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투자 유치가 돈 단위로 잘 되지를 않습니다. 대기업이 더구나 이 자본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좀 나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업도 확실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는데 담양군은 우리 투자유치단이 열심히 노력했고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관광, 레저, 중업 분야에
많은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수북면 주평리하고 담양의 가산리 쪽에다가 우리가 문화복합단지 만들다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행정 우리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기아자동차에서 514세 그리고 KBS가 50세 그리고 해외 동포타운이 350세 여기에 우리가 7층 미만의 임대 주택이 앞으로 한 500세가 들어가고 또 7층 미만의 공동주택 분양이 한 300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럼 1600세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또 이 중산층 이상 좀 잘 사는 분들이 살 수 있는 부자 마을을 또 몇 가구 우리가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병원도 들어가고 다양한 국제학교도 들어가고 그래서 담양이 새롭게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될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방금 보셨습니다만은 이 메타 프로방스 마을은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준 영상 그대로 마을을 조성을 합니다. 그렇게 조성이 되면은 담양이 큰 전환점이 가죠. 무엇보다도 메타스카이아의 이 메타 프로방스 마을은 우리 담양의 관광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그런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복지 분야 열심히 해주셔서 작년에 우리가 최우수 했지 않습니까? 관광 분야는 그래도 군 단위가 30만 명 오는 그런 관광지가 단일 관광지에 30만 명이 오는 관광지가 드뭅니다. 중무원이 작년에 110만, 메타세콰이아가 42만. 앞으로 메타세콰이아는 연간 100만 명 시대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서세원이 작년에 28만 이렇게 되죠. 또 미래 관광지로 보면은 중록원과 웅교리지구 또 이 홍수 조전지까지 하면 85만 평이 이 대단지로 호남권의 아주 중심 그런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 가능성은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아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한 단계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우리는 현상의 행정이 아니라 과거의 행정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또 리더는 이 현상의 문제점도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게 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한번 성찰을 해야 할 계기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군적의 3대 기묘분 방향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전부 업무일지 보고 있다. 업무일지 다 보시더라고요. 업무일지 군대 3대 방향이 지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7대 시책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군정 3대 방향이 뭔가요? 군정의 3대 방향. 담양군이 앞으로 면접시험 보면 3대 방향에서 나눠라. 민선 3기 때는 우리가 그때 참 여러 가지 면접을 많이 했어요.
승진 대상자에게는 군정의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하니까 다들 그때는 숙지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 미래로 나가야 하고 지금 업무에서 그 3대 방향에 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3대 방향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공직자로서 한 번쯤 내가 논해본다 하고 나름대로 그 기술을 해봐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3대 방향이 뭐죠? 다 알고 계시죠? 네. 그럼 제가 앞으로 결제하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들으신 분들한테. 왜 제가 이런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담양군의 군정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하나가 그 뭐라고 할까요? 뭐 1등을 꼭 강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하나가 군정이 제대로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자, 국민의 의식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죠. 또 과거처럼 이제 단순하게 행정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 자,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를 하자.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를 하자. 이 얘기는 뭔가요? 근본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주민을 존중한다. 물론 주민의 의견이 다 옳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수의 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간 얘기를 우리가 교훈 삼자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지쳐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자, 청전 아파트의 옆에 다세대 주택을 우리가 인허가를 했어요. 지금도 제가 청전 아파트 거기를 가면은 그 주민들께 굉장히 미안한 생각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참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대단히 참 부끄러운 결과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 거기에 기존 살고 계신 분들 조망권, 이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게 또 사생활 침해. 어떻게 회복할 길이 없잖아요. 회복할 길이 없다. 우리가 그런 인허가 절차에 다수 이해관계가 있는, 물론 서로로 해서 설계해서 돌아서 서로의 하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현장에 가지 않으면은 바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가장 중요한 기본은 뭐냐면 현장 행정이에요. 국가나 돈은 한 단계 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 번 집행하고 한 번 허가해버리면은 그걸 수습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주민 참여형, 만일에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의 그런 문제,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다, 이 마을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바로 그 길가에 바로 옆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을 때 여기에 주민의 그런 삶의 질이라든지 환경권이라든지 사생활 침해라든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저는 가져야 하는 거죠. 문제의식. 그래서 주민들하고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됐으면은
충분히 그런 해결 방안을 가졌을 것이다.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자, 그렇게 해서 허가가 나갔을 때 주민이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죠. 문제 제기를. 제가 자치원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뵙고 그런 얘기해서, 아니, 그런 문제면은 저도 여기 레인보우에 살고 제 군청에 그냥 뭐 몇 분 거리면 바로 오실 수 있는데 왜 저에게도 사전에 말씀을 이런 문제점을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제기. 근데 저한테만 보고가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문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친환경 인증 취소 상황을도 우리가 한번 성찰하는 계기를 한번 갖자, 이런. 물론 이번 아픔은 있었지만은 담양의 미래 친환경 농업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화위복을 만들어낸 계기가 된 것이 굉장히 다행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한번 공동으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 자, 우선 친환경이면은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농약이라든지 제초제를 기본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도 그 부분은 명확하게 행정의 지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농약과 이 제초제라든지 그런 잔류량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기준은 오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표본조사에서 물론 그분들은 다 사전에 인증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다만 몇 농가라도 친환경 신청을 했고 친환경 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사전 서로 약속이 있는 건데 여기에 농약을 했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쨌든 부끄러운 일이죠. 그가 농민이 했건 우리 공직자가 지도감독의 소홀에서 이루어졌건 간에 친환경 단지에다가 농약이라든지 제초제가 이루어지는, 이건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이에요. 이건 원칙이다. 이 원칙에 의한 우리가 행정 지도가 강화돼야 한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번에 문제되는 것은 영농일지가 문제입니다만은, 영농일지는 친환경 인증을 받는 데 있어서 영농 관련 자료, 우리가 편의상 영농일지입니다만은 그건 아주 기본의 필수적인 자료란 말이죠. 그런데 이 영농일지가 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컨설팅 회사가 대행하는 그런 관행을 방치했다고 하는 것, 이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예견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각 읍면의 직원, 또 우리 농정과 기술센터,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이 문제의식을 못 가졌다고 하는 것, 이게 더 우리가 큰 문제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제일로 일을 우리가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자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600여 공직자는 담양군의 기본적으로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권을 보호하는 게 1차적인 책무입니다. 책무. 그런 우리가 문제의식을 좀 더 가졌다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얼마큼이든지 예방할 수 있는 문제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할 때 그것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해결할 수 있죠. 그러죠. 또 인증 취소 상황과 관련해서는 청문 절차가 있었단 말이죠. 그 청문 절차 때 인지만 했어도 이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그 파급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건 군수에게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까지 바로 보고체가 돼야 합니다. 보고체.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우리가 간부회의라든지 또 여러분 과에서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있을 때 그럼 뭐가 돼야 하냐. 항시 문제의식을 문제가 뭐다. 이 문제점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그걸 예견하고 그래야 우리가 그 실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민 참여요, 지방자치를 제대로 했으면은 이런 문제를 또 예방할 수 있었다. 우리가 또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자 농민이나 우리 공직자나 모두가 다 영농일지를 대행해서 갔을 때 그건 기본적으로 상식에 벗어난 일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건 반드시 다음에 문제가 생기겠다.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이 문제는 또 해결될 수 있었단 말이죠. 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조기 접근을 하면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문제의식을 갖자. 보고 중심 체제를 하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를 노출한 것 중에 하나가 자 민선 5기에 들어와서 매주 수요일이면은 현장 행정을 우리가 하자고 누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했고 지침을 줬고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장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몇 개 사례를 얘기했습니다만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건축 허가가 나갔어요. 건축 허가가. 진 사람이 자기가 허가받은 자기 땅에다 진 게 아니고 건축주도 허가를 받아놓고 엉뚱한 나무 땅에다가 건축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준공검사를 다 갈 수가 없죠.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준공검사 할 때는 읍면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준공검사를 현장 확인을 하고 해요. 근데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나중에 건축주가 그 나무 땅에다 지은 건물을 사들여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또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한테 꼭 또 우리 기본이 바로 선 우리 행정을 하자 하는 거예요. 기본을 갖추면은 문제점을 다 줄일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업무를 맡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한 기본 법령을 꼭 보셔야 돼요. 기본 법령. 기본 법령은 숙지하고 계세요. 기본 법령이 숙지가 안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몇 년간 점검 안 해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기본 법령,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기본 법령이라든지 조례를 좀 숙지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이제 분수실에 앉아 있어 보면은 우리 직소민원실에 처리하는 업무를 보면은
여러 그런 그 업무들이 있습니다. 자, 해석을 했단 말이죠. 어떤 지역에 펜션이 가능합니까? 그 물어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토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펜션 사업을 해야겠다. 근데 어느 직원은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안 샀어요.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는 그게 가능하다고 해서 그 사람도 샀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임 못 산 사람이 불만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누구한테는 된다고 하고 내한테는 안 된다고 했냐.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소하천 기본계획을 할 때 소하천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 대상 지역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소하천 계획에 들어가지고 재산권이 행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그 행정의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군정 3대 방향 중에서 뭔가요?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네? 서비스형 지방정부죠. 제가 이제 사례별로 또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메타세콰이아에 예를 들어서 메타세콰이아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든 포장이 들어가든 이제 흑포장을 하더라도 메타세콰이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아주 기본이 돼야 할 기본 가치. 그렇죠. 네. 자, 메타세콰이아의 모든 계획에 있어서 가장 존중해야 할 기본 방향, 기본 가치는 뭐냐? 메타세콰이아를 보호하는 것. 메타세콰이아를 훼손하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쭉 보니까 특히 이제 이 기술 분야, 건축, 토목에서 이 문제점이 참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설계 용역 하신 분들이, 설계하신 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요? 그 기본 방향, 컨셉,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게 전혀 철학이 안 돼 있어요. 철학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누가 잡아줘야 되나? 우리가 기본 어떤 용역이나 기본, 제가 보니까 설계, 용역, 감리 같이 다 문제를 의식을 안 가져버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메타세콰이아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메타세콰이아의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자, 가마골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행정에 다 응용되는 얘기입니다. 가마골의 모든 사업에 역시 최우선이 하는 게 뭡니까? 가마골 생태보호. 역시 자, 가마골은 우리가 이 가마골을 담양에서 가장 보존해야 할 그런 생태 자원이죠. 생태 자원. 그러면은 가마골은 어떤 시설물을 할 때 가능한 한 시설물을 적게 해요. 최소 꼭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시설물이 가장 적게 들어야죠. 기존 자연을 훼손시켜버리면 안 되죠. 어떤 경우도 기존에 있는 그 수천 년간 내려온 자연 상태를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는데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치가 그렇게 가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이게 뭐냐?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이 지속 가능한 녹색 성장은 아까 제가 3대 방향, 우리가 전 식과에 우리 600여 공직자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해당되는 문제. 그렇죠? 그런 우리가 그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자원이 보호될 뿐만 아니라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적게 들어가요. 환경 파괴를 줄이면서도 예산을 가장 줄이는 예산 전략하는 재정의 건전성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시대적 상황에서 가마골은 개발이 됐다가 이제 생태계 보존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민선 시대에 들어와서 거의 지금까지 약 한 1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대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들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자성하고 미래는 이런 실수를 줄여야겠다. 제가 이제 현장을 가보면은 현장 행정이 대체로 좀 안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현장 행정이 대체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가요? 이 공직에 대한 내부에서 불신이 싹트게 됩니다. 불신이. 그러잖아요. 근데 주민들은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봐요. 그리고 담양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광객들이 담양을 타장합니다. 그러면서 평가를 하게 돼요. 자, 담양호 앞에 데크 공사는 제1 기준이 뭐야인가요? 그거는 제1 기준이 뭐예요? 네? 안전성이잖아요. 안전성. 그럼 점검을 현재 시공이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요. 담양호가 강풍이 나는 그렇게 센지 몰랐습니다. 진짜. 이 호에서 몰아오는 이 강풍이 지금 데크에 시공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의 강풍, 그 다음에 다리, 건너오는 다리, 이런 말할 수 없는 강풍이에요. 이러한 강풍의 안전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 같은가. 가서 보니까 현장 점검이 좀 안 되고 있다. 예를 들어 또 대나무 생태공원에 대나무가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관광객 오신 분마다 욕합니다. 요새는 직원을 욕 안 해요. 군수를 욕하지. 그게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는 그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요새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추월산하고 금성산성에 등산객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담양부입니다. 담양부인데 예지에 다른 손님을 모시고 등산을 좀 했대요. 그런데 그 간판이 안내 이정표가 상에서 그냥 없어지고 글씨가 다 안 보이고 그래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빨리 해주십시오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사진하고 보내가지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부끄러웠습니다 하면 우리가 알아듣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 이런 문제는 제가
수요일 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과에서 현장을 점검하십시오. 현장. 시설에 관계없는 부서도 현장의 주민들과 그의 대상, 일본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주민분들, 그야말로 의견을 한번 청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또 우리 보건소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읍면에서도 그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가지십시오. 대개 아직도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그 순박하시기 때문에 말씀은 잘 안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서로 말해 소통을 해야 합니다. 소통. 정말 많은 소통.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소통 행정에 우리가 부재예요. 더 많은 여러분들 잘해주고 계시지만 칭찬 글도 참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하면은 담양군의 행정의 만족도가 높아져 가는 거죠. 기업에 성장하신 분이나 성공하신 분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문성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전문성, 또 기술력, 기술 이런 게 중요한데 기업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이 성장의 원인도 되지만 그게 차지하는 게 한 15% 차지하더라고요. 나머지 85%는 어디에서 좌우하느냐? 인과관계에서 전부 좌우하더라고요. 기업의 네트워크, 마케팅. 마케팅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잖아요. 우리 군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문성을 하루아침에 확보한다는 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열정을 갖는 거죠. 열정은 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직접 전문성을 갖출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인적 네트워크, 전문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전문가를 활용하는 거야말로 가장 리더십이죠. 자, 우리 담양군의 실과장님들이 전문성을 언제 확보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 분야에 어떻게 전문성을 다 확보합니까? 우리 실과장님들이 잘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소통이죠. 내부적 소통. 우리 직원들이 어떤 문제를 토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그러잖아요.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언제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관계 설정. 이게 우리 군의 성장의 저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지금 우리 군청이 여러분들이 그 전문가의 네트워크는 정말 많이 설정되고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정이 예를 들어서 군정 방향이라든지 군정의 어떤 그 정책 이런 것들은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주민들을 만났을 때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시키고 설득. 그런데 이제 저도 우리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쩔 때 실망감이 제일로 크게 오냐면요. 이것은 군수가 시키라고 해서 합니다. 군수님이 그렇게 해라고 해서 합니다.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의외로 참 많아요. 의외로. 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게 또 우리가 어떤 법령에서 집행되는 민원이면은 이건 법령에 법상 도저히 우리가 재량 행위가 안 되고 이것은 법령에 현실적으로 준수해야만이 됩니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 담양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제가 저 수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수많은 사람 만나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직원들이 이거 군수가 못 오겠습니다. 누가 군수들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이 못 오겠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법령 집행을 할 때? 국회의원님이 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못 오게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적어도 이 공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무한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 스스로 자기에 대한 무한 책임입니다. 그럴 때 민원인이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담양군청에 우리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당한 행정, 예를 들어서 군수가 여러분들한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 되죠. 그건 여러분이 거부해야 해요. 어떤 군정이 부당한 방향이 됐다. 그럴 때는 그걸 서로 힘을 모아서 저지시켜야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금년에 우리가 이 담양군의 공무원의 친절의 원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일을 잘 해도 불친절하면은 그게 전부 반감이 돼버려요. 일이 약간 서운하더라도 친절도에서 만족감을 느끼면 그게 상쇄됩니다. 상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해놓은 군정의 성과가 반감이 안 되도록 우리가 친절 원년의 해로 금년에 정했기 때문에 근데 참 친절은 참 힘들어요. 진짜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저녁에 끝나는 저녁 시간까지 군수가 하루 종일 시달리는 게 대부분 예산 문제입니다. 예산 문제. 그리고 요새 주민들은 전부 군수하고 1대1 담판을 한다. 1대1 담판. 제가 아무런 예비 상식도 없이 부닥칩니다. 그리고 아주 맹목적으로 돈 내놓으라고 해서 주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도 어느 단체가 좀 너무 무리하다 싶어서 근데 군이 구멍가게입니까? 내가 그랬어요. 오직 내가 답답해서 군청이 그냥 구멍가게로 돈 놔두고 그냥 집행하는 곳이니까 이런 문제들은 실무 부서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군수가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전부 1대1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참 친절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다. 어려운 거다.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은 별로 제가 하는 일들이 하루 일과 중에 엔돌핀이 돌 일이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내공을 쌓지 않으면. 그래 이제 집에 가면은 씁쓸해요. 하루 일과가 마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일과 참 보람있게 했다 하는 게 대부분의 좀
예산만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면 30조 안에 다 끝날 일 아닙니까? 시원하게 그냥. 실무부서에서도 우리 뭐 과장님이나 담당이나 모든 분들이 차량권 가지고 뭐 그런 예산 다음에 반영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딱 끝나는 일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그래서 살림을 알뜰하게 하면 할수록 욕을 얻어먹는 자리가 제 자리입니다. 제 자리. 그러나 알뜰하게 하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인사처리면 다 못 들어드리니까 집에 들어가서 씁쓸이를 하고 평소에 대부분이 뭐라고 할까요? 주문형이죠. 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과연 얼마나 내 스스로가 친절하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건가. 우리 직원들도 참 고생한다. 직무에 사람이 다 감성적이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은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금년 친절의 원년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청렴도가 작년에 좀 낮았어요. 청렴도를 좀 높여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양이 이 선진 담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우리 행정의 직무 능력도 향상시키면서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그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이 또 금년에 우리에게 주어진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잘해주셨고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다시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협력을 해야 돼요. 협력. 정말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600여 공직자는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게 또 잘 될 수 없어요. 그건 주민이 같이 호흡해줘요. 또 유관기관이 함께 담양 발전을 위해서 협력할 때 담양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중앙부처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제 중앙부처는 대통령과 총리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거의 독자적인 정책을 해나가잖아요. 군은 종합행정을, 정부의 모든 종합행정을 담양군에서 압축시켜가지고 이 군수와 부군수, 우리 실과장, 협력체제로 하나의 동일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동일체. 그래서 각 실과 간에 수평적으로 또 수직적으로도 의사소통 체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행정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있죠. 자, 어느 과에서는 허가를 했어요. 또 그 동일한 문제를 A라는 과에서는 허가를 했고 B라는 과에서는 그게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하려고 하는 데는 A라는 과에서 이미 허가를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하더라도 반려처분을 하더라도 다음에 행정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행정소송에서 군이 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같은 군수 한 사람, 군수를 중심으로 이렇게 행정의 하나의 단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엇박자 행정이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줄여나가려면은 각 실과의 상호협력 체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런 수평적, 수직적 이 의사소통 체제를 어떻게 강화할 건가, 이런 게 우리 주어진 또 과제예요.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건가. 그 다음에 유관기관, 그 다음에 각 사회단체, 각 이해관계 단체들하고 협력체제가 강화돼야 한다. 그 강화하려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 체계가 잘 돼 있어야 한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아이고, 저 사람하고 그냥 얘기하기 싫어. 뭔 얘기하면 그냥 툭 쏘아버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제 해결점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화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 정보 속에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정책도 아이디어도 들어있고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거기에 들어있고, 이런 문제들이 좀 강화되어야겠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우리 서무계장님들 계실까요? 각 실과에 또 각 읍면에 우리 서무계장님들이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각 실과에. 그냥 그 서무계장이라고 하는 게 그냥 서무계장이 아니에요. 준과장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담당 계장님들. 담양으로는 허리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기에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이 법령도 해서 우로는 과장을 잘 보필하시고 밑으로는 우리 직원들과 소통을 하고 문제점들, 이 우리 담양의 그런 문제들이 바로 거기에서 또 발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이 6급 우리 담당 계장님들이 좀 업무 능력을 또 그 측의 보직을 가지시면은 관계 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매뉴얼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봐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담양은 최고의 행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만은 이러한 문제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무를 서로 평가해보고 논의하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사람이 희망입니다. 담양의 군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가장 큰 희망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예를 들어서 600여 공직자가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가는 군하고 그 600여 공직자가 함께 뛰는 군하고 그러지 않는 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직무를, 근데 우리가 사람이 변해야 한단 말이죠. 시대를 리드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 변화를 누가 할 거냐. 그 변화는 교육과 여러분들의 견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견문. 교육과 견문. 여기에는 아낌없는 저는 투자를 하겠다 하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민선 5기 때 취임을 하고 언론사를 제가 돌면서 언론사 사장님들이나 편집국장님
또 정치부장님들께 제가 확실하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공무원 해외 연수 가는 거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언론이 어떻게 쓰든 저는 확고하게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보내는 것이 우리 크게는 대한민국, 중간으로는 광주전남, 지역적으로는 그 지역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하면은 우리는 그 지원하겠다.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경상도의 언론을 보십시오. 지방의원이 공무원이 해외 가는 거 그렇게 큰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오히려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를 이루어서 이 글로벌 시대에 대비할 건가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한 지역하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 지역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큰 격차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우리 직원들 서울도 안 가보신 분들 있는지. 근데 여러분들 서울 출장 간다고도 시간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뭐 지하철 타버리고 고속버스 타버리고 열차 타버리고 그러면은 실제 서울이라고 하는 거 체험을 못 해봅니다. 그래서 민선 3기 때 제가 2박 3일이었던가요? 그때 여러분들 다녀오시라고 했는데 국내에도 그런 그 견문을 넓히는 그게 이제 교류도 되고요. 그런 기회들을 좀 많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 언론 관계인데요. 대언론 관계.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대부분은 건전하십니다. 건전한 언론인들이 많이 계시고 또 언론의 소금 역할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건전한 비판 이런 건 달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론은 기사로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기사는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건전한 비판, 건전한 지적기사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 고쳐나가는 또 그걸 우리가 혁신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나 언론 기사를 써놓고 계속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 전 그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거다. 또 제가 도의원 하면서 정말 이 안 봐야 할 장면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공직에 있는 분들이 뭐가 죄입니까? 그 언론인들한테 불려가가지고 그 참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군수 나는 되고 나면은 첫째 언론의 지적 기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하고 하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자주 지적 기사 쓴다고 해서 거기에 제가 민감한 반응 안 하겠다. 지적 기사 쓰면 당당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론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이렇게 설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인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 가지고 제가 인사에 불이익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담양군의 우리가 공직자라고 하는 것은 자긍심도 있어야 해요. 자긍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취재에는 성심껏 응해줘야 합니다. 또 취재가 되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논리를 세우고 당당하게 인터뷰도 하십시오. 그거 해요. 우리 공직자가 죄인이 아니에요. 또 하다가 보면은 실수할 수 있어요. 본의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정행위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용납돼서는 안 되죠. 그러나 내가 담양 국민을 위해서, 담양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다소 무리가 있고 다소 실수가 있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지. 그런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선에서 우리가 지키는 건가, 이 건전한 관계를 설정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여러분들이 각자 그런 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동안에 우리 군적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담양이 이 누 담양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핀란드처럼 3.27이 좋은 그런 국가 강소국 모델을 가지고 하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 분야에서 그런 우리가 행정의 투명성이라든지 건전성이라든지 또 주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래 발전적으로 합시다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그 우리 직원 내부의 복지 문제라든지 또 좀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함께 우리 600여 공직자 우리 구성원들이 서로 상호 배려하고 서로 아끼고 이런 통토를 여러분 그동안 잘 만들어 주셨지만은 앞으로도 더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제일로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여러분 그 건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건의들 사실 오늘 받고 그런 게 아닌데 제 얘기만 그냥 좀 일방적으로 해서 좀 그렇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좀 이런 문제들도 함께 여러분의 얘기를 좀 듣는 그런 시간이 좀 다음에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